부산 동삼동의 한적한 앞바다.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 이 바다의 주인으로 군림했던 신석기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곳에서 잠을 자고 어떻게 생활했을까? 동삼동이 만년 동안 간직하고 있던 비밀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한국 고고학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들은 바다 주변에 터를 잡았다. 그들이 먹다 버린 조개 껍데기와 생활 쓰레기는 파도에 쓸리고 쓸려 켜켜이 쌓여갔고, 그들의 삶이 함께 묻힌 조개더미는 선사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타임캡슐이었다. 하지만 모르는 이들의 눈엔 그저 쓰레기장에 불과했던 조개 무덤인 폐총. 이곳을 처음으로 주목한 건 1929년 한 일본인 학자였다. 1930년부터 시작된 4번의 시굴 조사로 빗살무늬 토기 등 신석기 유물이 드러났다. 1945년까지 일본인들이 여기를 점령을 했기 때문에 고고학에 관한 모든 것은 일본인 손에 의해서 좌우되고 연구가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인은 여기에 직접 손을 댈 수 없게 돼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경험도 없고 무슨 연구된 게 없었기 때문에 1960년대까지 한국 선사시대에 관한 것은 전혀 거의 백지 상태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구석기, 신석기의 구분이 의미 없던 시절. 그러던 1962년 조용하던 동삼동에 일대 사건이 벌어진다. 한국의 선사시대를 연구하겠다며 미국인인 모 부부가 동삼동을 찾은 것. 이때 아르바이트생으로 조사에 합류한 이가 당시 서울대 고고학과 대학원생이었던 임효재였다. 1963년부터 2년 동안 모 부부와 함께한 시굴조사. 바로 옆에서 지켜본 미국의 선진 고고학 기법은 대학원생 임효재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다. 또 피트를 하나 놓는데 거기를 구획을 해가지고 놓아가지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 좁은 지역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다 유물을 채집을 해 굉장히 정밀하게 했어요. 토기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뭐 조개 껍데기나 동물뼈, 돌, 조각, 석기 이런 것을 전부 채집을 해가지고서 아주 세밀하게 그 층위마다 분류할 수 있게 유물 분석을 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두 개의 피트에서 나온 유물이 무려 1350여 개. 모 부부는 이 유물을 바탕으로 이곳에 5개의 문화층이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한 지역, 그리고 같은 신석기 시대에도 다른 문화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전까진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로선 이름도 생소한 탄소연대 측정으로 신석기 시대의 연대가 8000년 전까지 올라간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발굴로 과거를 밝혀내기보단 우리 땅을 지키는 것이 더 시급했던 우리나라. 동삼동 폐총은 우리 손으로 우리 역사를 발굴하자는 의지에 불을 당겼다. 그 후 1969년 우리 학자들로 발굴단이 꾸려진다. 전에 비해 발굴 면적도 훨씬 늘어났고 발굴은 3개년 계획으로 3차례 이어졌다.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던 조개 더미에
선사시대 사람들의 흔적이 있다니. 학계는 물론 마을 사람들도 신기할 따름이었다. 이 유적이 폐총이라는 건 알지만 이 중요성이 학계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여기 주민들이니 이게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첫 번에 올 때게 아이고 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저 토지 사러 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눈으로 봤고, 또 한 사람은 아 여기 금이 나오는 모양이라고 금을 캐러 온 거라고. 발굴에 대한 개념도 어떤 장비도 발굴 노하우도 없는 상황에서 믿을 건 작은 꽃삽이 전부였다. 그러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동삼동이 그동안 간직하고 있던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농경의 흔적도 나왔고 도구를 이용해 수렵 활동을 했음을 추측해 하는 유물도 나왔다. 동삼동은 순식간에 한국 고고학자들의 교육장이자 실습장이 되어버렸다. 조유전, 김병모, 임효재, 정영화, 지금은 고고학계의 전설로 통하는 인재들이 이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시야를 넓혀갔다. 그때 이제 부산대학교 역사학과 조교를 하신 정징원 교수도 이제 신석기 시대 연구를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아니 역사학 하는 분이 보니까 그 땅 파고 거기 하는데 이거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데 왜 거기를 가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서 허가가 되질 않았어요. 또 조교 일이나 충실히 해서 거길 왜 가느냐.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게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휴직계 또 어디서 여행계 이런 걸 내 가지고 그 사이에 여기 유적 발굴하는데 같이 해가지고 자 하는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사 유적 발굴하니까 발굴하면서 배워가면서 연구해가면서 이거 발전을 시킨 겁니다. 밝혀진 동삼동은 생각보다 진보된 곳이었다. 일본산 흑요석이 말해주듯 일본과의 교역이 이루어졌고 의식 때 쓰던 조개 가면은 상당히 정교했다. 신석기 시대에 많은 실타래를 풀어준 동삼동 폐총. 현장은 다시 복구됐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으로 지정됐다. 그 후 30년이 지난 1999년. 동삼동 폐총은 사적이란 명성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바로 옆에 들어선 집들이며 문화재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담장을 세우느라 철거된 건물의 잔해까지 주변에 폐총이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다. 상당히 좀 보기 안 좋아서 사실은 그 국가 사적임인데 불구하고 이 광산폐총의 어떤 보존 관리 상태는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하고 또 유적의 어떤 바다로부터 어떤 그 뭡니까 훼손이라든지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동산폐총을 정비를 한 거죠. 해안선 정비에 앞서 3개월간의 조사가 실시됐다. 100제곱미터도 안 되는 면적에서 300상자가 넘는 유물이 나왔다. 각종 석기에 토기, 다량의 조개 팔찌, 내용도 다양했다. 말 그대로 흙반 유물반. 한여름 땡볕에서 이 유물을 씻는 것만도 벅찬 일인데 난관은 따로 있었다.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바닷물로 씻을 수 있지만 바닷물은 염물이 많기 때문에 결국 씻고 나면은 토기가 건조하게 되면 토기 표면에 이제 하얗게 소금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이제 씻는데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집에서 물을 빌려가서 서가 했는데 했더니 그때
크게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지금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하여튼 주인 아주머니가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물을 못 쓰게 했어요. 고심을 하던 발굴단 눈에 낡은 우물이 들어왔다. 우물 속 가득 쌓여있던 돌을 꺼냈고 우물을 되살려 유물을 씻었다. 씻은 유물을 문화별로 정리하는 일. 고된 작업이었지만 문양에 새겨진 신석기인들의 미술 솜씨를 감상하는 것만도 땀의 보상으론 충분했다.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어느 날, 기존의 문양과는 다른 문양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보면서 뭔가 느낌이 일반 무늬하고 다르다는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느끼고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아주 조잡한 이렇게 성각으로 그린 것, 무늬가 아니고 문양이 아니고 이거를 뭔가 의도적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걸 갖다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홈에 자잘자잘 박혀있던 흙을 털어내자 점점 윤곽이 나타났다. 단순하게 선으로 형상화한 것이지만 그것은 사슴의 형상이 분명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솜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 그림은 또 다른 의문점을 가져왔다. 학계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발굴로서 인식이 돼서 주변에서도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슴 그림이 갖는 의미, 이 사슴 그림을 통해서 기존의 청동기로 생각되어 왔던 방구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울산 반구대에 그려진 암각화. 지금까지는 청동기 시대에 제작했다는 설이 지배적이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위면에 새겨진 여러 그림 중 고래사냥 그림에 그려진 작살의 형태. 그런데 동삼동 사슴 그림과 반구대의 사슴이 미술사적으로 동일한 양식이란 의견이 나오면서 반구대 제작 시기가 청동기 시대보다 앞선 시기일 거라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 이처럼 동삼동은 우리 고고학자들이 우리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발굴하고 의견을 만든 한 현장이 되었다. 그 당시에는 맞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또 새로운 자료가 출토가 되고 또 관련 자료 양이 증가하게 되면은 해석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또 그런 것들이 자기 연구 결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정설로 되어 있던 것들이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은 연구자로서는 그만큼 큰 기쁨은 없죠. 놀랄 일은 또 있었다. 동삼동 폐총 곳곳에서 고래뼈가 출토됐는데 떠내려온 것으로 치기엔 양이 어마어마했다. 뿐만 아니라 고래가 죽으면 떨어진다는 귀가 붙어있던 것으로 봐서 이 당시에 벌써 고래 사냥이 성행했음이 밝혀졌다. 기원전 6000년 신석기인의 보물창고가 열리는 순간 불모지였던 우리 고고학의 초석이 다져졌다. 한국 고고학의 산실로 많은 이들의 땀과 애환이 서려있는 동삼동 폐총. 그곳은 여전히 많은 역사가 재조명되는 실습장이 되고 있다.